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식을 한 가지 들고 왔는데 이게 저번에 제가 첫 번째 영상으로 선사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설명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 부분이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가도 설명 따로 드리겠지만은 뭐 삼국의 문화 교류 그러한 것들도 안 나온다. 그렇게 오늘 수업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네, 영상을 이제 안 나오는 부분까지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 어지간하면은 안 찍는 게 나을 듯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감히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찍어놓은 영상은 뭐 올렸고 관심도 많이 받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이제 여기 뒤쪽에 따로 뭐 문화들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러나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따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의 성립과 발전 보겠습니다. 삼국과 가야의 성장. 자, 고구려 먼저 볼게요. 부여 출신의 주몽이, 이 주몽이라는 이름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졸본 지역에 건국을 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압록강 중류 그리고 졸본은 기억을 해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졸본 지역에 건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성으로 천도, 수도를 옮겼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이제 태조왕. 옥저 저번에 우리 같이 배웠었죠. 옥민가, 옥저 민면들이제 가족 공동묘가 있었던 그런 국가를 정복을 하고 요동 지역으로의 진출을 꾀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요동이 어느 지방이냐? 도대체 요동 하는데 요동은 어디인가?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은 여기 요서 지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강이 요하 강이거든요. 이 하가 강하자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요서, 여기가 요동이 됩니다. 이쪽으로의 진출을 조금 꽤 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의 강화, 오부를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하고 여기 뭐 계루부,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의 오부가 행정적 성격을 가진 동서남북 중의 오부로 개편되었다. 이거 이름 안 나옵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 뭐 동서남북 중에 5부로 개편되었다. 이건 한국사 시험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상징적인 5부에서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들로서 개편이 되었다. 바뀌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의 족장은 중앙기족으로 편입.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이 각자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중앙 정치제를 이제 확고하게 하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위의 부자 상속 확립.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아들이 물려받는 그러한 제도를 이제 확정 지어 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조왕 때예요. 자, 미천왕 보겠습니다. 낙랑군 병합. 이 낙랑군이 어디냐면은 우리 왜 저번에 한군현 설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고조선 당시에 이제 그 설치되었던 그 낙랑군을 이제 완전히 자신들의 영토로 집어넣게 되었다. 고구려의 미천왕이. 즉 대동강 유역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대동강은 지금의 평양을 지나는 강이죠. 한 이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기를 맞이합니다. 중국의 전현이라는 나라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이 되어버려요. 거기다가 이제 같은 시기는 아니겠지만은 백제의 공격으로 고국 원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왕 이름까지는 외워둘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은 고구려에서 유일하게 전쟁하다 죽은 왕이 바로 고국 원왕이기 때문에 원통하게 죽었다. 뭐 그렇게 외우셔도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소수리망이 등장하셨습니다. 소수리망은 중국의 전진이라는 나라에서 불교를 수용했고 태학을 설립했으며 율령을 반포하였다. 뭐 전진이란 나라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고요. 불교를 받아들였고 태학 설립, 이 국가에서 이 유교 이념, 불교 이념을 가르치는 그러한 학교를 세웠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율령 반포.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율령이 어디 있어? 율령이 형법과 법률을 아울러 이루는 말, 즉 그냥 법 얘기하는 겁니다.
강력한 중앙법을 이제 반포하였다. 그렇게 보시면은 고구려의 건국과 성장은 끝이 납니다. 이제 바로 백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요번 거는 조금 짧게 짧게 갈 생각입니다. 뭐 그냥 어차피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예. 백제의 건국과 성장 보겠습니다. 건국은 고구려의 유이민과 한강 유역 세력이 연합하여 건국하였다. 자, 유이민 보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고구려계의 유이민과 떠돌아다니던 고구려계 사람과 한강 유역에 있던 한강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연합해서 건국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유왕 보도록 할게요. 좌평을 비롯한 관직과 관리의 등급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좌평이 뭐냐면은 이 신하로서 최고의 관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거를 외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이 관리의 등급을 마련했고 이 관복의 색깔까지 제정했다. 이 관등까지만 알아주시면은 고유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지국을 병합을 해요. 자, 목지국 저번에 기억나십니까? 사만을 대표했던 그러한 소국 중에 하나였죠. 사만 마한에 속해 있으면서 사만 전체를 대표했던 아주 영향력이 막강했던 국가이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제국에 의하여 그것도 백제국의 고이왕에 의하여 병합이 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목지국이 이 한반도 중부에서 한 따까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를 먹었어요. 그럼 그 지방은 일단 확보를 했겠죠. 네, 한반도 중부지방 확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초고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도 중요한 분이시죠. 이왕은 고구려를 공격해서 황해도, 지금의 북한 지역인데요. 이 황해도의 일부 지역을 차지했고 영토를 늘렸다 이겁니다. 마한의 남은 세력 정복. 자, 고이왕이 목지국은 먹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거 이제 잔놈들 싹싹 긁어 모아서 처리를 했다. 고로 이제 남해안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동진 및 가야 외화 교류라고 돼 있는데요. 동진도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야도 나라고요. 외는 일본을 일컫는 말이죠. 자, 이제 침류왕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동진 여기 위에 나와 있었죠. 이 동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고구려의 장군총 백제 석촌동고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구려의 장군총하고 백제 석촌동 고분 무덤이에요. 이것도 무덤이고 이 두 무덤 양식이 비슷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 고구려의 유이민이 백제를 세웠다는 건국 설화를 뒷받침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이 고구려에서 내려왔다. 백제의 문화는 고구려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의 건국과 성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은 진한, 저번에 배웠죠? 마한, 진한, 변한. 여기서 마한은 좀 전에 했듯이 백제가 되었고 진한은 신라가 되었습니다. 자, 진한의 한 소국인 사로국에서 출발을 했고요. 박씨, 석씨, 김씨의 세 성이 돌아가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고구려 백제에 비해 정치적으로 발전이 늦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한반도 동남 쪽에 위치하여 선진 문물 수용, 그러니까 좀 더 앞서 나간 문화들을 가져오기 어려웠다. 왜냐면은 당시에 제일 선진 문물이 많았던 곳이 중국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위에 삼성이 돌아가며 왕위에 올랐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가문이 지속적으로 뭔가 일을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강력한 중앙 집권을 할 수가 없었던 그 배경 탓이기도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낙동강 동쪽에 내무랑 보겠습니다. 낙동강 동쪽의 진안 지역 대부분 차지, 그리고 김씨의 왕위 세습 확립.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세성이 돌아가며 왕위에 올라서 여기는 중앙 집권이 조금 늦어졌다. 근데 이제 이 내무랑이 왕위 세습을 확립했다. 어떤 성씨? 김씨. 그리고 이제 왕의 칭호를 마리간으로 바꿨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게 내물왕이라고 돼 있지만은 원래 이 사람이 뭐냐면은 내물
마립간이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신라에서 왕의 호칭은 조금 많이 변천을 겪었고 이 왕이라는 단어조차도 이제 중국에서 선진문물을 받아오기가 어려웠으니까 이제 받아왔는데 그 시기가 조금 늦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뭐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 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 안 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 이 마립간 내무랑이 왕의 칭호를 마립간으로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꾸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고구려 사람이죠. 외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고로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놓였으나 고구려를 통해 선진 문물을 수용하게 되었다. 네, 이것을 빙증하고 대표하는 유물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호우명 그릇입니다. 신라 호우총에서 발견된 무덤입니다. 청동그릇으로 바닥에 광개토 지호 태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광개토 대왕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긴밀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신라에 왜 일본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신라가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는 버거우니까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한테 광개토 대왕님 조금 군사를 보내셔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광개토 대왕이 직접 군사를 몰고 내려와서 왜구를 박살을 냅니다. 왜구를 박살을 내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밑에 있던 가야도 박살을 내버려요. 가야는 아예 막 나라가 진짜 갑자기 멸망하고 그렇게 된 건 아닌데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었어요.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요, 바로네요. 자, 가야의 성립과 금관가야의 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야의 성립. 낙동강 유역의 변환 지역에서 성립.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만 중에 한 곳 변환입니다. 자, 금관가야의 발전. 김해 지역에 위치하였고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가야는 연맹이에요, 연맹. 이 가야라는 큰 틀 안에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금관가야였고 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이 가야라는 연맹체가 운영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금관가야는 풍부한 철자원을 보유해서 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덩이새를 화폐로 이용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낙동강 하류의 해상교통 요지의 위치. 그러니까 낙동강이라고 이제 경상도에 강이 있어요. 그 강의 하류 부분, 그러니까 이제 바다로 이어지는 부분에 해상교통, 바닷길 얘기하는 거죠. 요지, 요충지, 중요한 곳에 위치를 하여서 낙랑과 외를 잇는 해상교역 발달을 이뤄냈다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낙랑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낙랑군 말고도 이 자료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 나라도 낙랑이었다, 이 나라도 낙랑이었다, 아니다 둘은 같은 나라였다, 뭐 아니면 낙랑이라는 나라는 원래 없었다. 이렇게 조금 의견이 분분해서 낙랑이라는 단어에 굳이 집중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외와 내륙을 이었던 그러한 해상교역이 발달을 했다.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발전 봤으면은 쇠퇴 봐야겠죠. 자, 쇠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금관가야의 쇠퇴. 신라의 도움 요청을 받은 고구려의 공격. 이제 공격을 받고 대가야로 연맹의 주도권이 이동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손보러 왔다가 이제 옆에 있던 가야까지 되통 맞고 가야는 운 없게 이제 나라가 흔들릴 정도의 큰 충격을 받게 되어서 이 주도권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변했습니다. 자, 가야 연맹의 변천 마지막으로 보고 갈게요. 전기 가야 연맹. 그러니까 전에는 중심지가 금관가야였으나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쇠퇴하자, 그러니까 약해지자 고령에 위치한 지금의 경상남도 고령군입니다. 고령에 위치한 대가야가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다 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강의 끝이 납니다. 삼국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플러스로 삼국에는 끼지 않는 이 연맹 왕국 단계에서 발전하지 못한 가야의 이야기까지 오늘 같이 다뤄봤는데요. 이제 제가 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나온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만 하는 용으로 이제 이 영상을 써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끝마무리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여기 오른쪽에 삼국의 경쟁과 발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